최근에 폐암 환자만 25,000명이다 이런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폐암 환자 25,000명만 이걸 다 청구해서 인당 약 200만 원 정도씩 환급받는다고 하면은 얼마예요? 500억. 500억이면 네. 이거 지금 이거 요즘 경기도 안 좋나 이거 지금 이거 올리면 국세청에 이거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보도의 날이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랜드 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근로자가 몰라서 가장 많이 누락한다는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교과서 저자인 최진용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장애인 공제예요.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는 공제 항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만 원 소득 공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환급 효과가 있을까요?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 40만 원 정도? 소득 수준이 좀 높다면 한 5, 60만 원 정도까지도 받는 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5개년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경정 청구나 이런 걸 했을 때 네. 못해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이상 네. 받아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공제 항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좀 다른 공제 항목보다 높기 때문에 많이 누락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 공제라고 하지만 장애인의 범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장애예요. 국가장애는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누락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하면 또 어떤 거냐라고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세법에 차라리 1번부터 100번까지 질병 코드를 놓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대상이다 이렇게 좀 명시해주면 좋은데,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발급을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증 질환은 암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풍이나 치매나 희귀 난치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중증 질환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의 그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산정특례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곧 중증 질환인 환자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국가장애인은 몇 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락을 안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장애인 뿐이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이면 당연히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된다. 특히 암 같은 경우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좀 빨리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챙기면 좋겠고, 세법상 장애인이 헷갈리시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국가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국가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장애인인 사람은 어떻게 지금 증빙을 할 수 있죠?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에게 요청을 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그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나는 괜찮고 우리 부모님도 건재하시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위에서부터 보면은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되고요.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그 다음에 밑에 자녀분들까지 해서 위아래로 가족까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부모님뿐이 아니라 친가 외가를 포함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분의 친가 외가를 포함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으니까 필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응용을 해서 좀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보면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만 60세 이상의 가족만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장애도 마찬가지고, 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면 부양가족 요건에서 나이 요건이 상관이 없게 돼요. 회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어가지고 등본이나 이런 것들 제출하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소득도 없고 나이가 만 55세예요. 그럼 회사에서
이분은 만 60세가 안 됐으니까 부양가족 못 넣어요 하고 반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니 우리 어머니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거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이 되시면 부양가족 공제에서 나이 제한까지 허물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기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